형제였지만 형과 나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었다. 형은 나에게 다소 한심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을 뿐 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형이자 중촌거리의 영웅이었던 팔보채에 대한 기록이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그가 자주 공연을 하던 곳이다. 이곳은 팔보채 밴드 파랑단의 첫 번째 무대부터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했던 장소이다. 그의 첫 번째 공연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그의 밴드 멤버였는데 그날 몸이 아프다고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연에는 총 3명의 관객이 왔지만 마지막 공연에는 10명이 넘는 관객이 찾아왔다고 한다. 첫 번째 공연에서 그는 매우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무대 위에서 먹던 미숫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연주하던 멜로디어는 이빨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관님 칠순잔치에서 연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너무 거칠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인지 음악을 듣던 황 여사님께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셔서 다시는 칠순이나 환갑잔치에서 연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팔보채의 초기 음악은 클래식 고전을 전자악기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84년 그룹 파랑단을 결성하면서 그의 음악은 금속 소리가 가득한 인더스트리얼 음악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88년 그는 죽고 만다. 이곳이 그가 죽은 장소이다. 그는 이곳에서 추락사하였다.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당시 정권이 그를 죽였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제가 왔을 때 그는 여기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말은 좀 다릅니다. 일단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 공중 우회전을 하고 바닥에서 10분간 고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 목격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왜 도망가셨죠? 여러 명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팔보채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먹어본 적 없는데? 괜한 사람 쫓은 것 같다. 이곳이 팔보채 씨가 사용하시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팔보채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음악에 있는 금속송 소리는 등촌골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